오늘도 1804년부터 1864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손의 또 다른 단편소설 미를 추구하는 예술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오웬의 친구 로버트, 오웬과 로버트의 사랑을 받는 애니, 그리고 피터 영감과 철없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시계공인 오웬은 단순한 시계가 아닌 영혼을 불어넣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예술가이고, 대장장이 로버트는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지만 예술을 이해하는 예능인입니다. 애니는 예술가와 예능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지성인이며, 피터 영감과 철없는 아이는 물질적이고 유용한 것에만 가치를 매기는 천박한 인간들을 대표합니다. 작가 호손이 예술가 오웬에 대해 말하는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오웬은 유용한 물건을 흉내내어 만들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우아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듯 했다. 그는 일반적인 기계장치의 딱딱하고 규칙적인 동작에 대하여 이상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예술가들이 딱딱하고 규칙적인 군대 문화, 권위주의 문화, 독재 문화에 본능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예술가들을 군대에 집어넣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짓 또는 미쳐버리게 하는 짓이나 다름없기에 반대하지만, 예능인들과 체육인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가는 그 섬세함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강한 힘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철저한 불신을 무기로 공격해 올 때, 그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켜야 하며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그 재능이 지향하는 목표에 철저한 추종자가 되어 인류 전체에라도 맞서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의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외롭고 힘겨운 추구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격리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때로 얼어붙은 고독한 극지에서처럼 그들의 정신을 떨게 만드는 도덕적 냉기를 느끼게 되는 법이다. 예언자, 시인, 개혁가 또는 인간적인 열망을 지니고 있지만 야릇한 운명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과 고립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의 감정을 오웬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천재적인 인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흐려지면 세속적인 부분이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작가 호손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천박한 인간 피터 영감과 마을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것은 분명하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불신하는 이 노인의 냉정하고 상상력을 결한 현실적 지혜만큼 오웬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은 없었다. 사람들은 큰 길을 따라 널려있는 평범한 것들이 아닌 어떤 색다른 목표물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며 그들에 대하여 경멸과 분노를 느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피터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괴팍한 행위를 한마디로 종합해서 설명했다. 즉, 오웬이 돌았다는 것이었다. 이 세계의 가장 평범한 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쉬운 방법은 얼마나 효과적이며 또한 편협함과 아둔함으로 상처받은 감정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위안을 주는가. 사도 바울 시절부터 우리의 가련한 미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담긴 모든 신비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부적 같은 설명 방법이 적용되어 온 것이다. 어쩌면 오웬은 미쳐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해와 공감의 부족, 규범을 파기한 그 자신과 이웃 사람들 간의 괴리는 그를 미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을에 그렇듯이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까지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직 그의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철저히 믿게 되었다. 이런 것은 정신적인 고귀한 부분이 사라져버리고 천박한 이해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들에만 점점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불행인 것이다. 천박한 피터 영감은 예능인인 대장장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장이는 현실에 실체의 힘을 쏟는 것 아니냐. 자신의 힘과 현실에 의존하는 건 아주 건강하고 좋은 일이지. 로버트와 애니가 결혼하고 오웬은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살아서 날아다니는 기계, 즉 나비 기계를 만들어 애니의 결혼 선물로 주자 애니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내신 건지 말해주세요. 그것이 그처럼 아름답다면 누가 그것을 만들어냈는지 알아서 뭐합니까? 그래요. 살아있어요. 애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걸 창조해낸 것이요. 자신에 대한 그녀의 친절함,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생각의 구현체인 그 놀라운 물건을 바라볼 때의 그녀의 경이로움과 경탄의 표정,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 얼굴에서 뭔가 경멸감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느꼈다. 그 경멸감은 아주 깊숙이 숨겨져서 어쩌면 그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예술가의 직관적인 눈에만 감지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웬은 이제 그의 추구의 과정에서 그런 발견이 고통을 줄 단계는 벗어나 있었다. 그는 애니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찬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하찮은 물질로 고아한 정신을 상징하고 세속적인 것을 정신적인 황금으로 바꿈으로써 아름다움을 창조물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에게 완전한 보상을 줄 만큼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오웬이 만들어낸 나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손에서만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와 대장장이 친구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던 나비가 물질적인 실체가 아닌 어떤 것도 의심하는 피터 영감의 손에서는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마루 위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나비가 죽어가요. 나비가 죽어가요. 애니가 놀라서 소리쳤다. 이 나비는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웬이 차분하게 말했다. 의심이나 조롱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 정교한 감수성이 그것에 자신의 삶을 불어넣은 사람의 영혼이 그러듯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애니는 아버지 피터 영감에게 나비에게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나비를 아이의 손에 놓아줍니다. 하지만 피터 영감과 닮은 꼴인 철부지 아이는 날아오르는 나비를 잡아채서 손 안에 꼭 쥐입니다. 그럼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는 비명을 질렀다. 피터 영감은 차갑고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대장장이는 힘주어 아이의 손을 폈다. 아이의 손바닥에는 반짝거리는 금속 조각들만 쌓여 있을 뿐 아름다움의 신비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오웬으로 말하자면 그의 일생에 걸친 노고의 파멸 같기도 한, 그러나 결코 파멸만은 아닌 이 광경을 차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 나비보다 더 멀리 나는 다른 나비를 붙잡은 것이었다. 예술가가 진실로 아름다움을 성취할 만큼 높은 경지에 이르면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의 감각에 느껴지도록 만드는 상징물 자체는 그의 눈에 그다지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의 정신은 상징물이 아닌 실체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이니까.